자, 부가지 신고서 4월부터 6월 들어가시고 아래에 26번 가산세계. 근데 지금 412페이지에 보면 가산세계 적혀 있는데 얘가 25번이라 적혀 있죠. 방금 제가 26번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책 저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가세법이 계속 칸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왼쪽에는 26번인데 오른쪽 가산세 명세 보면 위에 아직 25번 적혀 있죠. 시행규칙 바꾸면서 뒷장에 번호를 이렇게 얘네들이 아직 안 바꿨어요. 정말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가산세가 이렇게 번호가 뒤가 아니었어요. 계속 뭐가 생기면서 번호가 밀려 나가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잘 부르는데 계속 밀려 나갈 때마다 누가 분위기 안 좋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번호 다시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번호가 밀려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오른쪽 가산세 명세인데, 자, 우리는 실기에서 가산세 계산하고 어느 칸에 넣어야 되는지를 기준 잡아야 돼서 제가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하려고 그림 있는 게 좀 작지만 412페이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12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산세라는 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원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만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한두 가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계산하는 타입도 있고 그냥 통째로 잘못한 거를 입력해서 가산세 계산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럼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 타입 중에 첫 번째 스타일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에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타입이에요. 그럼 예정 때 누락했는데 확정 때 반영하면 한 3개월 늦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 하고, 두 번째가 확정 신고 때 누락한 걸 가지고 확정 신고 때 누락한 걸 그 다음 과세 기간 예정 신고 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세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 다시 넣어서 수정해서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게 될 거고, 수정 신고를 다음 세 번째가 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통째로 안 한 거예요. 통째로 안 하고 뒤늦게 신고를 하면 이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신고라고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습성 때문에 이거 조금씩 일어나요. 옛날에 제 회사에도 일어나서 그 직원 그만뒀어요. 근데 왜냐면 25일까지 하라 그런다고 정말 25일날 가져가서 그날 뭔가 실수하게 되면 그날 못하게 되죠. 그럼 통째로 무신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기한 후 신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사실 아직 기한 후 신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쉬워서 얘가 안 나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무이급에 안 나오고 세무이급에만 나오는데 사람들이 세무이급 안 나오고 세무이급에 나오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같이 하면 얘 나오면 좋겠다고 바뀌는 이유가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구나 라고 다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자, 그럼 우리가 예정 때 누락한 거는 확정 신고 때 반영할 건데 실무에서는 예정 때 누락해도 바로 수정 신고 할 거예요. 왜냐면 오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자 성격이 늘어나요. 그럼 3개월 갈 거잖아. 얘는 빠뜨린 거 알면 며칠 빠뜨린 거 아는 순간 바로 집어넣으면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래 수정 신고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예정 때 누락한 건 확정 때 하고 확정 때 누락한 거는 수정 신고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80회차, 70회차 이전까지는 이것도 세무이급만 나오고 세무이급은 이것만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갑자기 세무이급에 얘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 두 개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 두 개 다 좀 원활하게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둘이 거의 똑같아요.
가져다 주는 날짜만 좀 차이가 있죠. 수령 신고는 빨리 갖다 줄 거고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돼 가져가면 3개월 걸린 거고 그 정도의 차이예요. 자, 그럼 이 가산세는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산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산세가 두 가지를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로 이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개는 서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틀려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자,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좋아하는 징빙이 뭐죠? 세금계산서죠. 제가 세금계산서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우린 소득세도 안 했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가산세라고 해요. 세금계산서를 똑바로 발행하거나 전송하거나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만 가산세가 돼요. 한마디로 그냥 14건별하거나 16수출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연표 주고받거나 현금용 주고받은 건 부가가치세법에서 혼 안 내요. 왜냐면 원래 증빙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이거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자, 국세기본법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상위법이에요. 그 법이 이 사업자들한테 너네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 회사나 여러분 개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그걸 시켜서 모든 세법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에 얘가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 가산세예요. 그래서 이건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에도 있고 법인세법에도 있고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고, 얘만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카드 매출한 거를 우리가 신고를 누락했어요. 그러면 신고 안 했으니까 얘는 혼낼 건데 얘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배인사가 다 알려줬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신고 누락한 거 아니죠. 그래서 별소리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발행 안 했고 신고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도 혼내고 얘도 혼낼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우리는 중요하게 부가가치세는 따지는 거고, 얘는 신고 납부에 대한 거예요. 신고 납부. 자, 그럼 먼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하고 볼 건데, 자, 이 기준이, 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보셔도 되고 책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적혀 있는 68번이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적혀 있는 68번 지연제출 적혀 있는 곳, 거기하고 신고불성실하고 경계선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고불성실, 그 사이를 경계선으로, 그 위쪽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그게 아래쪽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이렇게 기준이 나는 거예요. 68번하고 69번 기준으로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대한 가산세. 자, 그럼 지금 보려는 건 이 위쪽, 먼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68번, 69번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이거는 과세 표준을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죠. 지금 제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안 한 거에 공급가액을 가지고 얘한테 혼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미등록이라고 적혀 있죠. 시험에 절대 나올 일이 없겠죠. 세금계산서인데 사업자 등록 미등록. 사업자 등록도 안 했는데 무슨 우리가 몇 기야? 말이 안 되겠죠.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꼭 알고 싶으면 가산세 1% 총 전체 매출액에. 자, 그럼 이제 우리 뒤에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회사는 법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법인 사업자는 여기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곳은 첫 번째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에 가산세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정확하게 발급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가산세를 부과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제일 위에 지연 발급이 있고, 다음 지연 수치가 있고, 그리고 미발급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것 제가 따로 표시해 드릴 거니까 제가 그냥 가산세율 쓰고 하는 것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지연 발급이라는 표현하고 미발급하고 어감의 느낌 차이가 있으신가요? 지연 발급은 늦게 발행했다는 거고 미발급은 발행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얘가 더 잘못한 애죠. 그래서 늦게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를 1%를 부과할 건데 발급을 안 하면 2%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연 발급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이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발행한 걸 늦게 했다고 인정해 줄 거냐. 무한정 늦게 했다고 해줄 수는 없을 거잖아. 이제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우리가 물건을 공급을 1월 2일 날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1월 2일 날 우리가 물건을 공급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1월 31일자로 해서 우리는 발급해야 되는 건 2월 10일까지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발행한 걸로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월학계 세금계산서 때문에 그냥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한 걸로 봐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작성일자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우리는 기각할 때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잘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이 지나는 2월 11일부터는 너 잘못했어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너 늦게 했어 시작이 다음 날부터가 지연 발급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얘는 언제까지 지연이다라고 할 거냐?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0일, 25일 확정 신고 때까지. 그래서 7월 25일까지 하면 확정 신고할 때 가지고 오면 일단 늦게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7월 26일부터 발행하는 거는 너 발행 안 했다, 미발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미발급이. 자, 지금 제가 기준점 알려드리는 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올해 건지 작년 건지 재작년 건지 확인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다 틀려요. 이 날짜가 고무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립했어요. 그 지금 이제 이명박 아저씨 다음으로 형 기다리고 있으신 분 있죠. 그분이 이 법을 이상하게 꼬아버리는 바람에, 왜냐면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하면서 세 분 많이 꼬아놨어요. 나도 엄청 궁금했어요. 증세 없는 복지가 뭔지. 그랬더니 나 일만 힘들게 계속 막 꼬이고 있고 심지어 날짜까지 막 조절시키더니 이제 정착하면서 자리 잡는다고 지금 자리 잡힌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지연이라는 건 기간이 아니고 시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면 내가 6월
25일 날 공급을 했어요. 자, 작성일자는 신경 안 쓴다고 봤을 때 그럼 언제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나는 7월 11일부터는 늦게 한 건데 얘는 일기에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얘도 7월 25일까지만 지연 발급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가 옛날에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확진 신고할 때까지 가지고 오면 이번 과세 기간 거니까 늦게 한 걸로 해줄게. 근데 이거 지나면 이제 너는 끝난 거다. 미발급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날짜를 기억하면 되겠죠. 이 날짜를. 그래서 자, 지금 얘는 지금 25일. 그럼 2기라면 내년 1월 25일까지만 우리가 발행하면 지연 발급이 될 거고 그걸 지나가면 미발급이 될 거예요. 제가 왜 가산세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냐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우리 62번에 100만 원 치고 64번에 100만 원 쳐보시면 옆에 나와요. 세율이. 그래서 제가 가산세는 외울 거 아니고 외워야 되는 거는 제가 표시해 줄게요 말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굳이 이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론 잘 풀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데 이론 풀 때 여기 들어와서 금액 넣어보면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연수치라는 게 있죠. 지연수치는 내가 공급 받는 사람의 입장인데 근데 왜 나한테 가산세를 부과하냐.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다가 어느 순간 생겼는데 너무 세게 때리니까 이제 불쌍했는지 좀 줄여줬어요. 가산세를. 얘는 자, 지금 제가 물건을 여러분한테 팔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세금계산서 받아야 매입세 공제 받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발행 안 해주면 부가세 받았는데 그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나시나요? 그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달라 그거예요. 과세기간까지 확정신고할 때까지 가지고 오면 공제는 해줄 건데 늦게 가지고 오면 늦게 받는 만큼 사업자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가산세 맞는 거야. 그래서 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뭐라고 안 할 건데 공급 받는 자도 챙길 수가 있는데 안 챙겼다는 거죠. 자기가 발행해서 챙겨서 제대로 된 신고 기간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안 챙겼기 때문에 얘는 다음 달 10일까지 너가 발행할 수 있는데 안 가지고 오면 이 기간까지 안 가져오면 너도 가산세를 0.5%를 부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입장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얘 기준은 다음 달 10일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나버리면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럼 알아서 챙겨서 만약에 세금 발행 안 해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날려버려야 되겠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날린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 많이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외관법 받는 회사들은 그냥 상대방이 날려주면 네 하고 말아요. 왜냐면 어차피 정리 잘 되어 있거든. 그죠? 여러분들 그 서점 가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제도가 똑같아요. 서점 가면 저 교보문고 가면 책이 막 쌓여 있죠. 그쵸? 교보문고가 사서 진열해 놨을까요? 전부 다 출판사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출판사에 지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교보문고 직원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 입점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돈도 내고 그러면서 책을 진열해 놓는데 여러분이 책 산다고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죠. 그럼 거꾸로 그때 교보문고가 그 출판사한테 그 책 산다고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날리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이거 이제 팔았으니까 이 책 나 너한테 사는 거야라고 거꾸로 날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버티다가 늦게 왔으니까 혼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발급을 하는 게 우리가 의무인데 그런데 우리 회사가 법인사업자인데 만약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때는 가산세를 1%를 부과를 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 받는 건 문제 없어요. 상대방이 사무 이하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으니까 받는 건 문제 없는데 나는 법인 사업자니까 이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 이 세법법전에 미발급 가산세 2%를 부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2% 하니까 엄청 세요. 뭐 1억이면 200만 원이고 그래요. 그 한 장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종이세금계산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했는데도 그냥 너무 과하다 그래도 부가세법은 아니야, 초반에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서 계속 때렸어요. 그랬더니 사업자들이 이제 자리가 정착되니까 이제서야 내가 너무 과했지 라고 해서 1%로 내렸어요. 근데 1%로 내리면서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미발급 가산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표현했다가 2%에 50% 감면이면 1%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개정해 오면서 그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다라고 세법법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꼭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옛날 거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옆에 자동으로 방금 2만 원 뜨는 거 봤죠? 그걸 만 원으로 바꿔주면서 썼어요. 그때는 미발급 가산세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서 1% 바꿔도 되고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우겼는데 친구가 저한테 정말 30분 동안 1% 그럼 미발급 가산세 아니냐고 그랬더니 1% 계속 이야기하다가 한참 듣다 보니까 그때서 저도 느낌이 온 거예요. 세법법전에 미발급이라는 글자가 사라졌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미발급 가산세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여기 넣어야 된다고 이제 우기고 있었다가 법전에 미발급이라는 말이 없이 1%만 부과하라면서 그냥 여기 집어넣어도 되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1% 나누거나 다른 거랑 섞이는 것보다 여기 넣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집어넣어도 되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은 할 거예요. 저기인데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 넣을 거다. 근데 여기에 집어넣어서 1%도 두 개 다 맞아요. 저는 다른 분도 이의제기 신청했는데 메일로 답변 회신했는데 가산세 1%만 나오면 정확한 거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온 걸 봤으니까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에 전자발급 명세라고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하고 관련된 거예요. 세금계산서 전송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럼 전송에서도 지연 전송이 있고 미전송이 있어요. 지연 전송, 미전송이 있는데 자, 지연 전송은 0.3%고 미전송은 0.5%예요. 0.5%, 0.3%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시험을 보는데 얘가 1%, 0.5 적혀 있으면 얼른 닫으세요. 그건 한 3년 전 거예요. 3, 4년 전 거. 이게 이제 처음에 자리 잡으려고 좀 세게 갔다가 이제 자리가 잡히니까 가산세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리 잡았는데 뭔가 잘못되는 거는 실수라고 봐줘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실수가 아니고 그냥 하기 싫어하고 제 성격처럼 하기 싫으면 계속 밀고 나가는 놈들 때려잡으려고 계속 세게 나가다가 지금은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에 그럼 전송도 지연은 늦게 전송했다고 미전송은 전송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1월 2일 날 발급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송은 무조건 얘는 다음 날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달 11일 이건 옛날 사람이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다음 날로 된 지는 몇 년 됐어요. 이거는 근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글자를 아직 안 바꾼 거지. 그 글자만 안 바꾼 거지. 그냥 다음 날로 바뀐 지는 오래됐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늦어도 1월 3일까지는 전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발행했으면 다음 날까지는. 그럼 늦게 했다는 바로 1월 4일부터 지연 전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1월 4일부터 지연 전송이 시작되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똑같이 7월 25일이에요. 옛날엔 7월 10일까지 11일까지 했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더니 이번에 깔끔하게 그냥 확정신고까지 전송하면 발급을 한 거잖아. 그럼 그냥 확정신고 때까지 전송하면 늦게 한 걸로 할게. 발급이든 전송이든 같은 그냥 확정신고 일자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훨씬 쉬워졌죠. 그럼 이때까지만 지연 전송이면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다. 그럼 6월 30일 날 발급했으면 전송은 다음 날까지니까 7월 1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이고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면 전송할 일이 있을까요? 발행도 안 했는데 문 전송이야. 그죠? 그럼 두 개 다 맞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크죠? 그래서 당연히 큰 걸로 때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발급을 잘못해서 걸리면 전송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발급을 잘했을 때 전송도 다음날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발급 잘못됐으면 전송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만 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과 지연 제출이 있어요. 얘도 0.5%,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표시 안 하는 건 금액 넣어보면 옆에 그대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는 자 이렇게 네모박스나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왜 어떤 경우에 집어넣는다만 알면 되죠. 집어넣는 금액은 공급가액이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아래쪽에 있고 잘 안 보이죠? 그래도 돼요. 잘 안 보여도. 자, 왜냐면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얘 제출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출을 하는데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이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이메일을 봐서 열어가지고 승인 버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돌아오면 제가 이제 국세청에 전송을 해줘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전송이 다음 날까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아니면 퇴근할 때 세금에서 못 날리잖아. 상대방 뭐 가지 말고 계세요 날릴 테니까 그래야 되니까 다음 날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승인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받은 사람이 국세청에 전송하는 걸 몰라가지고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송을 엄청 많이 안 한 거예요. 미전송이 천국이었어요. 그때 1%였어요. 얘도 1%고. 그래서 제 거래처도 당연히 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는데 제출 부성실 얘는 이제 조건이 1개월 이내 하면은 50% 감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제출 부성실 가산세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절반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절반을 줄여넣는데 이제 그 생각 못 하신 분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사정이니까. 문제는 걔네들이 뒤늦게 알고 다시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경정 신고라는 건 수정 신고는 잘못했으니까 더 낼게. 경정 신고는 아니 나 더 돌려받아야 돼 하면서 신고하는 걸로 거꾸로 많이 냈다고 경정 신고하니까 부가세법이 열받겠죠. 국세청이. 그래서 그 다음번 개정을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받으면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여기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거 똑바로 안 하면 여기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1개월 이내 하면 50% 가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산세 맞고 끝내래. 그럼 얘네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받았는데 내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한 장 받은 걸 2번 써요. 그래서 이중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썼죠.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성실 가산세 그런 거 맞아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은 제가 아래쪽에 있고 안 보여도 괜찮아요 말한 게 우리 시험에는 이제 얘가 등장할 확률이 극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위쪽만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예요. 그럼 정말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거 우리 매입 매출 전표로 생각해 보면 11번 매출과세하고 12번 매출 영세밖에 없어요. 매출에서는. 발행은 지연 수치도 51번 뭐 54, 죄송해요. 지연 수치는 엄청 많구나. 51, 52, 54, 55. 그죠? 근데 발행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우리를 제일 괴롭힐 애가 바로 얘예요. 영세율. 16 수출 누락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무 신경 안 쓸 거예요. 제가 신용카드 누락했다. 신경 안 쓸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이 들어올 틈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 가산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세금계산서 가산세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가산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